식사는 잡수수? 자, 오늘 이거 한번 해보죠. 벼락부자로 태어나기. 오늘 부자로 태어나기. 아, 요거 합편 돼야 되는데 참 죽겠네. 그 글에 올린 내용인데요. 자, 이런 사주를 보면 당황하죠. 기존의 명리 이론으로 보면 볼 것도 없이 제다신약, 이렇죠? 제다신약. 혹은 종격, 종제격이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 놓고, 아, 종제격의 조건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제다신약, 아, 이거는, 거짓팔자야. 일가는 무력한데, 재성만 많아가지고 감당을 못해.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죠.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에서 이렇게 신유 경신이 들어오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보통은, 자, 이렇게 생각을 했지. 1. 강력한 재성이 인성을 극해불어, 인성극, 그죠? 고로, 뭐, 제극인, 이런 생각. 또 하나는, 저렇게 약한데, 금기가 와서 제다신약인 상태에서 인성이 오니까는 일간 임수가 강해져서 좋은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결정을 내리기 애매하다.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생각론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십신이나 이런 걸로가 아니라 글자 쓰임, 그리고 글자 쓰임, 그리고 월지시공 개념으로 살핀다 그러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월입니다. 5월.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임수가 약억에. 근데 여기 하나 임수가 또 있지만, 그래도 정임합을 해버리고 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임수가 강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임수는 5월에, 임수일간은 5월에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을 희생해서 수렴, 응축할 수 있도록 희생 봉사입니다. 물론 여기에 해수가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수많은 이 화기들이 무언가 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 일. 그런데 이 할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사계도에서 여름에 5월이니까 오미신월이죠. 오미신. 병경.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5월에 할 일은 병경. 즉, 열매를 익혀.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게 병오, 미, 이런 글자들, 오미, 이런 글자들이 뭘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열매를 익혀야 되는데, 이 사주 원국에는 원래 없어요. 뭐가 없다? 금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수많은 글자들이 자빠져 노는 거야. 할 일 없이. 빈둥빈둥. 일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평화는, 그리고 정화는 경금, 신금을 만나야 어떻게 된다?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 파동, 에너지 파동이 엄청나게 빨라져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저기 정병 오미정 이렇게만 있으면 아주 느릿느릿 효율이 하나도 없어요. 효율이 없다?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다? 가난하거나 능력이 떨어지거나 사회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진짜 말 그대로 백수예요, 백수. 그러니까 사주 팔자에 있는 글자들이 다이나믹해지려고 그러면 각각이 추구하는 글자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화는 자, 네, 여기다 붙여볼게요. 정화는 신금이 있어야 돼. 해수는 신정을 품거나 해좀 갑을 길러야 돼요. 그쵸? 갑을 내놔야 돼. 원래 여기에 갑이 없다 그러면 할 일이 없는 거야. 해수는 여기에 신정이 없다 그러면 할 일이 없다는 거지. 자, 그리고 병은 경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오화는 이거는 신금 경금 다 있으면 좋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미토는 이제 신금 이런 거 경금 이런 게 있어야 미월이니까 을경합할 거 아닙니까? 정화는 신금, 임수는 갑, 신금을 품거나 갑을 기르거나 해요. 자, 근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 여기 정신 이런 거 뭐 신, 경신 다 이런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금기를 필요로 해요. 그러면 보통은 야 이런 거는 인성이야 고로 공부를 뜻해 명예를 뜻해 혹은 직장생활 뭐 이런 식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생각을 못 하잖아. 십신의 한계는 그런 거야. 마치 인성이면 대단한 것처럼 상관이면 아주 나쁜 것처럼 무조건 편을 갈라놓고 저렇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이 사주는 뭐가 필요하다? 화기들의 쓰임을 얻으려면 반드시 경신이 경금과 신금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제 고민스러운 게 뭐냐? 바로 이 금기들이 들어오면 과연 이 강력한 화기들이 가만두느냐? 즉 제극인으로 극해가지고 아주 박살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것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판단을 할 수 있다? 판단을 못한다. 생각론으로는 저것을 판단하기 두려워서 실제 상황을 물어봐요. 아유, 여기 금리 잘 살았어요? 아니면 거지 됐어요? 그죠? 이게 생각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글자의 쓰임으로 보면 오늘 오전에도 정임합했죠? 합에 대해서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신금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맞죠? 여기 또 정임합이 있죠? 또 신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신금이 들어오면 여기 정임합의 쓸모가 좋아지는 거죠. 경금이 들어오면 이 병호가 열심히 할 일이 생기고 미토가 열심히 할 일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소위 말하는 화극금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려면 이 해수랑 임수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을변경을 할 수 없는 이 미중을목도 없어야 돼요. 이런 구조가 아니라면 지금 이처럼 수기가 있고 정화도 있고 그러니 충분히 금기가 들어와도 이거를 전득 열을 품은 금기는 어디를 향한다? 뿅 일간을 향해 와요. 내가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의 돈 명예라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사주 원국에서 이미 할 일이 없네요. 무슨 말이냐? 원래 그릇은 클 수가 없다죠. 그러니 초년에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 결혼해서 기유대운에 장사를 했는데 이상하게 잘 되더랍니다. 그래서 쭉쭉쭉 해가지고 여기서 땅을 사고 했는데 나중에 임진년인가 재개발, 그 땅이 재개발로 수용되면서 18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십시로 이런 인성은 공부여, 문서여, 돈이, 그 권위여,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 사주 원국에서는 임수가 집중력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잡어요. 이런 개념이지. 하지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기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운에서 들어와 줬어요. 고로 바쁘게 살 수 있었어요. 이렇게 통변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이게 종격이냐, 제다신약이냐, 금이 오면 제극인이냐, 아니냐, 이런 고민할 게 아니라, 이 각각의 이 글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이런 글자들이 비합됐을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